자, 우여곡절 끝에 토요일날 23시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교육 강좌 위주로만 오늘 하고 일요일날 야간에 시황 교육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갭에 대한 것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여러분들이 흥분 상태에 빠지시면서 교육을 받으시더라도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금요일날 화두가 됐던 종목군들이 몇 개 있죠. 그 중에서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삼형제, 셀트리온부터 보시면 셀트리온 딱 보시면 어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갭이 계속 나왔죠. 갭이 계속 나왔는데 이 갭 부분의 흐름에 있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연출된 갭, 그리고 앞전 고점을 뚫은 갭, 그리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갭을 또 앞전 갭을 메꾸는 또 갭 상승 이후의 흐름이라든가 혹은 추세적인 강화의 흐름, 그런 부분이 연출이 된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뭐 삼형제 다 똑같겠습니다만 갭, 그리고 이제 아쉬운 거는 앞전 고점을 못 들었어요. 근데 이제 갭에 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범위가 우리가 흔히 얘기했었던 V자형 반등 그리고 아일랜드 갭으로 인식을 하실 수도 있겠죠. 요 범위까지의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저 범위까지의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계속 실려야 된다. 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앞전 여기서 형성됐었던 이 대량의 거래량, 이 추이 부분, 그것을 뛰어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일정 범위의 가격 반발력이 나온다 할지라도 추세적인 강화, 추가적인 탄력은 그 이후에 거래량 확인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금요일날 가장 화두가 됐고 가장 타이트하게 강한 반등을 내줬죠. 그 강한 반등을 내준 셀트리온 제약도 역시 갭이 나와 있고 거래가 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갭에 대해서 조금씩 더 교육을 집중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종목군들을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결과론적인 해석이 되지만요. 일단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조 이상짜리들 종목, 1조 이상짜리 종목에 있어서 이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시가총액이 이제 특히 큰 종목은 장중에 어떤 뉴스 내용을 가지고 변동이 나오기보다는요. 그날그날의 흐름은 개장 초에 일단 많이 반영들이 됩니다. 일단 셀트리온 제약 또 한진칼 어떻습니까? 일단은 갭이 어마어마한 갭이 나와줬죠. 예? 갭이 어마어마한 갭이 나와줬어요. 그리고 이제 쿠쿠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갭이 없었지만은 탄력을 받은 거고, 현대미포조선 어때요? 갭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헬스케어 갭이 있고 돌파 갭이 아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하이트 진로는 그대로 삼성 엔지니어링 갭이 있어요, 없어요? 갭이 있고 그 갭을 바탕으로 거래량 수반돼 있고 직전 고점 뚫은 돌파 갭이고 전부 그렇습니다. 전부. 거기에 그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실 만한 소형주들 이런 종목군들도 대부분이 시세가 강한 쪽은 개장초부터 갭이 발생되고 거래량이 터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 그 여러분들이 많은 그 교육 내용들을 접해 보실 텐데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이건 내 거예요 라고 하면서 자기 것인 양 거짓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건 절대 없어요. 내 거는 없어요. 전부 과거에 대한 그러한 그 학습 내용을 반복하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먼저 그것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 그분들에 의해서 이제 이평선의 기울기는 뭐 예를 들면 그램비례 매매 법칙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것을 얼마만큼 응용을 하느냐. 나머지도 마찬가지. 일목균형이나 이런 게 다 보조지표의 기준인 거죠. 그래서 기초적인 것부터 배우셔야 되는 거고 갭도 기초에 들어갑니다. 오파스넷은 어떤가요? 갭이 있어요, 없어요? 개장 초부터. 갭이 발생되고 대량 거래량, 초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상한가죠. 지엔코는 어떨까요? 지엔코 개장 초에 0.7%의 강세. 뭐 그것을 갭으로 잡는다면 갭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니겠지만 일단은 시초가부터 해서 강한 흐름. 일리아 어떻습니까? 이쪽은 시가총액이 다들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의미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한진 어때요? 갭이 있죠.
또 큐로컴은 갭이 있나요? 여기도 갭이 0.71 적긴 하지만 또 한신기계, 예, 한신기계는 없네. 형성그룹, 한진칼 보셨고, 인그루드 랩은 뭐예요? 랩 상품인가요? 얘는 뭐 일반 상품이에요? 랩 상품이에요? 하여간에 이쪽도 갭, DAP 갭, 포스링크, 얘는 갭이 없네. 예. 대부분 갭이 있죠. 예? 다 갭이 있죠. 지금 지니뮤직도 갭이 있고, 토니모리도 갭이 있고. 결론적으로는 이 갭에 대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요겁니다. 요 갭이 있어요, 없어요? 갭이 있어요. 갭이 보이셔야 돼요. 웹젠.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쪽의 흐름, 또 한진 쪽의 흐름, 또 토니모리 웹젠의 흐름, 전부 관심 종목이었고 전부 공략이 가능했고, 스스로 교육받으신 분들까지도 전부 발굴해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인트론 바이오 어때요? 갭이 있어요, 없어요? 갭이 있죠. 갭이 있습니다. 이 안 보이는 갭까지 오늘은 다 잡아내실 수 있는 수단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교육의 일단 목표입니다. 자, 교육 들어갑니다. 우리는 추세 분석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는 과정에 놓여져 있어요. 일단 서양식 패턴, 일본식 패턴 분석, 그 기준에서 일본식 캔들 분석은 너무 자주 배웠어요. 근데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음봉양봉. 음봉양봉을 너무 쉽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도 채팅방에서 무료 교육을 좀 해드렸습니다만, 음봉양봉을 제대로 하는 것만 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쯤이야 하시는데, 조금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실습 교재 놓고 보면서. 음봉의 시초가가 어딥니까 할 때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이, 순간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저도 가끔씩은 말이 잘못 나오고 너무 잠을 안 자니까 피곤해서. 그만큼 잠깐 자칫 다르게 생각하면은 다른 착각을 하게 되는 그런 기준도 발생이 됩니다. 오늘 갭을 배울 때 일본식 캔들의 기준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교육 그러니까 제대로 잘 받으셔야 되겠죠. 서양식 패턴 분석 이제 곧 배울 거고요. 우리 정혜원님들은 이걸 다 배웠죠. 이제 이걸 다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벌써 다 배워서 보조지표 들어가는 거죠. 요 추세 분석 내에서 갭이 있습니다. 추세 분석 내에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갭을 서양식 분석으로 놓고 보는 거고요. 추세 분석 내에서, 그 추세 분석 내에서 갭이 있다는 걸 배우는 거고, 이 갭만 알게 되면은 사실상 단기 공략주, 예? 또 변동성이 확대돼서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물론 뭐 손실도 날 수 있죠. 그런 종목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반전일 되돌림은 이미 다 배우신 내용, 방송에서도 배우신 내용입니다. 갭이란 거는 말 그대로 그 주가를 분석하는 도표에 나타나는 공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캔들과 캔들 사이의 요 공간. 그러니까 캔들의 꼬리는 필요 없습니다. 캔들의 몸통과 몸통 사이에 나타나는 그 공간을 우리는 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날의 종가보다 훨씬 높거나 낮은 가격에서 시작해서 캔들의 몸통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것으로써요. 훨씬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좀 그 갭의 규모가 아까처럼 뭐 0.7이 아니라 조금 더 확대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주 기준은 0.5, 0.7도 큰 거죠. 하루 변동성이 뭐 1, 2%짜리, 2, 3%짜리의 기준에서는. 강력한 재료가 있는 경우에 종종 발생되죠. 호재나 악재. 근데 이제 호재나 악재가 없더라도 소형주는 힘의 세기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갭의 발생의 의미는 재료 등에 의해서 수급의 균형이 한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 한쪽 방향으로. 예? 뭐 좀 이따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캔들이 가다가, 예? 지금도 갭이 있는데 어느 한 시점에서 갭이 탁 나오면서 빵 올라가요. 힘이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떨어져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파란색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뭐 그러니까 중간에 갭은 없다고 보시고, 뭐 중간에 반등도 나오고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느 한 시점에 갭이 나오면서 빵, 그리고 또 좀 더 편하게 보시려면은 요 직전 만약에 여기가 바닥이라고 쳤을 때 이 정도가 뭐 여기까지도 밀렸었어요. 근데 요렇게 내려오다가 요 부분 지지 라인을 막 이렇게 깨고 내려간다든가, 혹은 여기서부터 개파락이 나와서 뭐 더 깨고 내려간다든가,
그러니까 이 갭이라는 범위는 힘이 굉장히 강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세의 그 강화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갭이 지워지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는 반전된다라는 얘기까지 해요. 이렇게 갭 상승 나오다. 이 갭이 메꿔졌어요. 그럼 반전의 신호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꼭 반전의 신호를 안 보고요. 실전 기준에서는 이렇게 가다 갭이 있었어요. 굉장히 센 거라 그랬죠. 굉장히 세게 갭이 나와서 굉장히 추세가 세지는데 그 갭이 메꿔졌어요. 그럼 하락 반전의 기준을 잡는 게 아니라 지금 추세의 강화잖아요. 추세의 강화 부분이 다소 더뎌졌다라는 거지 100% 하락 반전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좀 더 실전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쭉 가는데 쭉 뻗어 올라가요. 갭 상승이 나오고 막 빰빰빰 뻗어가요. 실적을 뒷받침해서. 근데 시장이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메꿔버렸어요. 수급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추세의 반전이 아니고 추세의 약화죠. 예? 또 약화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갭이 나옴으로써 세졌던 추세가 일반적인 그냥 상승의 추세 안으로 다시 회귀가 됐다. 이평선이 있을 때 움직임을 가다가 갭이 나오면서 이렇게 각도가 나왔다면은 이 갭이 이 정도 있었다고 치면 갭이 메꿔졌다고 하락 반전이 아니고 갭이 메꿔지면서 이 상승 추세 내로 다시 회귀했다. 그리고 요걸 뚫을 때 또 갭이 나오면 또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반전은 아니다. 그 예제를 오늘 볼 수 있으면 예제를 보면 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발생된 갭이 메꿔지면 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메꿔진 갭은. 그리고 보통 갭, 돌파 갭, 급증 갭, 소멸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을 합니다. 보통 갭은 아무 데서나 나오는 의미 없는 갭. 그리고 이제 돌파 갭은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매물벽 저항선이라고 했을 때 이 저항선을 뛰어넘는 갭이, 그러니까 밑에서 갭이 나오고 그 양봉으로 이렇게 메꾸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여기를 갭을 내놓고 뛰어 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갭을 내놓고 뛰어 오르는 경우, 또 양쪽 갭이 있을 경우, 이럴 때는 이걸 아일랜드 갭으로 하죠. 예. 그렇게 해서 치고 올라가는 흐름, 그 다음에 앞전 고점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강세를 띠면서 나오는 갭. 요것도 중간에 지금 예제를 그냥 아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소형주고 대형주고 전부 탄력이 붙을 때는 갭이 나와요. 보실래요? 인스코비 같은 경우에 지난해 뭐 10배 올랐잖아요. 10배. 올라갈 때 계속 갭이 나와요. 여기서도 계속 갭이 나오죠. 중간중간 보시면 갭 막 갭이 나오는데 더 강한 갭이 빠바방 막 치고 올라가요. 월봉으로도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 월봉은 안 보이지는 주봉은 한 번, 두 번 나오는데 나머지 이제 뭐 뉴프라이드니 신라젠이 이런 종목 다 갭이 다 나와요. 일주월봉 다 나옵니다. 일단은 일봉 신라젠도 보시면은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다 나와요. 요런 데서도 요 앞부분에서도 여기서 다 갭이죠. 지금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 수반되고 이럴 때 어때? 다 갭이죠. 예? 갭 상승에 거래량 터지잖아요. 마찬가지 이럴 때 이렇게 가파를 때도 땡기면 여기서도 갭 상승의 흐름,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때도 계속 갭 거래량 터지고, 또 마지막 자락에도 갭 막. 예? 이게 주봉으로도 뭐 땡겨서 놓고 보시면은 갭들이 나와요. 이렇게 중간중간 계속 나옵니다. 계속 여기도.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삼성전자 월봉으로도 갭이 나와버립니다. 예, 월봉으로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보시면요, 여기까지 여기서 갭, 예? 요 갭 돌파 갭이죠. 밑에 이런 게 별로 안 중요해 보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파 갭. 또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거든요. 저런 갭이 나올 때 이 대규모의 삼성전자를 할지라도 이런 목표 주가를 다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또 삼성전기, 삼성전기 일봉 보시면은 이럴 때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예요? 작년 6월부터 뚫지 못하던 고점이란 말이에요. 11만 4천 원까지 최고점이고 11만 원 수준이 고점. 여기를 뚫고 올라갈 때 어떻게 될까요? 갭. 갭. 요 밑에서 또 갭. 여기서 갭. 계속 나옵니다. 갭이.
그리고 거래량 막 터지고 나오고. 그리고 이 갭이 메꿔졌다고 얘가 시세가 반전되느냐? 아니라 그랬죠. 이 갭이 메꿔진다고 시세가 반전되는 게 아니라 추세가 약간 이때보다는 더디다.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석합니다. 약간 더디다. 예? 그래도 추세에 회귀한다. 근데 앞부분에 또 갭이 나와요. 눌려주고 난 이후에 또 갭이 나옵니다. 제대로 된 갭 나오면서 치고 가면서 또 거래량 터져요. 계속 가죠. 그러니까 메꿔졌다고, 갭이 메꿔졌다고 추세의 반전으로 논하지는 않아요. 사실 실전에서는.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교육 들어갑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놓고 보실 때 요 부분이 저항선을 뚫고 가거나 지지선을 이탈했을 때 이걸 우리는 돌파갭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항선을 뚫고 가거나 지지선을 이탈했을 때. 그리고 나서 계속 나오는 갭을 우리는 급진갭. 이게 뭐라고요? 소형주, 대형주에 다 똑같이 나온다. 소형주, 대형주에. 그래서 성골 반전은 어떻게 된다? 갭하락 나온 이후에 갭으로 이걸 돌립니다. 근데 이 성골 반전 거의 V자형을 또 혹은 역V자형을 기준을 잡기 때문에 그래서 어설프게 이제 뭐 밑에서부터 갭을 메꾸고 올라가고 그러지 않고 갭과 갭이 명확해지는 그런 흐름. 그렇게 됐을 때 아일랜드 갭이 되고 V자형 반등을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갭이라는 거에 대해서 추세 분석이고요. 예? 추세 분석. 전체적인 기술적 분석의 추세 분석. 그리고 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가 캔들 사이에 몸통과 몸통 사이의 기준. 근데 그것이 몸통과 몸통 사이뿐만이 아니라 몸통과 몸통의 사이가 없더라도 음봉과 양봉의 갭을 배우실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보통갭, 돌파갭, 급진갭, 소멸갭이 있는데 보통갭, 소멸갭은 의미가 없고 돌파갭과 급진갭이 상당히 의미 있는 갭이다. 힘이 있다.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 갭이 있다. VIP 강좌에서는 이제 조금 더 내용을 깊이 있게 넣어드리긴 하는데 이 정도만 배우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2015년도 11월 달에 N소프트의 목표 주가, 예? 매수가가 11만 9천 원인데 목표 주가 40만 원 잡아놨어요. 예? 우리 수익 봤어요라는 MTM 방송에서 윤정두가 N소프트 가격이 9월 21일 날 19만 천 원인데 40만 원. 이건 정신이 이상한 거지. 예? 안 그래요? 근데 왜 이것이 이렇게 설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본적인 펀더멘탈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가격이 와요. 펀더멘탈적인 부분부터 해서. 그러니까 사상 최대치의 고점을 뛰어넘을 수 있다. 예? 38만 6천 원이었던 2011년도 10월 그 기준에서 38만 6천 원이었던 그 가격을 넘길 수 있다.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수급. 이 수급이 뒷받침되는 것은 뭐냐면 이 수급이 들어오려면은 뭔가 근거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 고점을 넘길 수 있을 만큼의 실적 개선폭, 사상 최대치 실적 개선폭. 화폐 가치의 훼손 이런 거 다 떠나서 실적이 사상 최대치인데 정부의 정책 때문에 게임 산업이 사행 산업으로 이제 좀 되면서 시세를 분출하지 못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실적을 미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세는 긍정적으로 나와줬죠. 어찌됐든 요 N소프트의 경우에 여기서 보시면 정확히 갭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CNBC 방송이에요. SBS CNBC.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너 왜 자꾸 그러니 시간 없는데. 그래서 SBS CNBC를 가서 보면은 요게 이제 우리가 정회원님들이 배우시는 필살기. 물론 이제 무료 녹화 방송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찾으셔서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요 부분이 교수용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교수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적 수급 들어와 있고요. 월봉뿐만 아니라 일봉, 주봉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캔들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의 욕구를 터뜨린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내려온 월봉상의 흐름입니다. 해서 이건 교수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갭이 나오고 나서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 음봉으로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보조지표나 이런 거 많은 거 어렵게 보지 마시고 실적, 수급, 나머지 심리 보시는데 심리 부분에 있어서 추세 부분을 깨트린 게 아니기 때문에 목표주가 그대로 여기까지 최소 범위가 37만원, 38만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까지의 흐름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요 엔소프트 같은 경우는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요거를. 갭에 대한 교육을 여러분들이 받고 계시는데 갭에 대해서 난 갭 잘하는데 잘 아시는데 중요한 거는 두 가지 볼 거예요. 요거 눈에 안 보이는 갭과 저쪽 그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 셀트리온 그리고 한진 칼 이런 거에서 배우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때가 뭐냐면 우리는 윤정도는 이미 벌써 엔소프트에 대해서 2015년부터 계속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2014년 말 2015년 그때 10만 원대입니다. 10만 원대. 그렇게 해서 몇 년을 끌고 오다가 2017년도에 그러니까 2016년도 말부터 해서 이제 정부가 정책의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와버렸죠. 최순실 사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정부가 또 바뀌게 되면서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것이 이제 또 제기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가파르게 움직임이 나온 겁니다. 그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38만 원 이상 또 몇 년 전부터 목적으로 했던 40만 원 이상 전량 정리. 그 전량 정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원하는 목표 주가도 왔고요. 수급이 굉장히 꼬였었어요. 외국인 기관이 여기서부터 차익 실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차익 실현하는데 올라가니까 강연회장만 가면은 다 저보다 선생님이 되세요. 아이고 대표님 이거 뭐 얼마 갈 것 같아. 우리는 목표 주가 가서 다 정리하는 수준인데요. 에이 이거 얼마를 간다는데 이게 끝내준다는데 끝내준다는데도 아니야. 이거 끝내주는데 실적이 어마어마하고 성장성이 어마어마하고 그 몇 년 전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몇 년 전부터. 몇 년 전부터 그랬는데도 시세가 나오니까 이제 와서 진입을 하면서 결론은 어떻게 된다? 그냥 막연한 희망감, 뉴스 내용. 결과적으로는 오버슈팅이었죠. 주도 세력이 차익 실현을 하고 여기서도 보시면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이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대략 얼마예요? 26만 원에서 여기가 발생된 갭이 얼마? 33만 원, 34만 원? 그러면은 8만 원인가요? 그럼 42만 원 정도가 고점이 되겠네요. 이 정도.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정확히 나오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보수적으로 이렇게 뭐 짧게 자르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을 우리는 했는데 나중에 이제 갑자기 무료 방송할 때 대표님 왜요? 이거 어떻게 해요? 엔소프트. 근데 그때 2시간 넘은 걸로 제가 기억해요. 왜요? 그랬더니 벌써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거야. 평상시에 한 달 동안 나올 수 있는 그 캔들의 크기 그 크기보다 더 커져 있어요. 평상시에 나올 수 있는 한 달의 캔들 크기 그 크기보다 더 커져 있는 수준. 결론적으로 손도 못 댔죠. 손도 못 댔는데 이때가 뭐였냐면 이제 신규 게임을 출시를 했는데 청소년 그 심의 등급하고 뭐 성인 심의 등급이 따로 있나 봐요. 저는 게임 자체를 안 해서 모르는데 결론적으로 성인 등급을 먼저 받았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등급부터 받아야 되는데 어찌 보면 조삼모사죠. 근데 이제 청소년을 성인 등급 받고 바로 이제 청소년 등급 뭐 하루인가 며칠 있다 받기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차익 실현 욕구가 터진 겁니다. 차익 실현 욕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그 앞전의 흐름. 그 차익 실현 욕구가 터져버리니까. 또 시가총액 보시면은 이게 2190만 주짜리예요. 그러면 얼마냐면 5조가 넘는 업체죠. 5조가 넘는 업체가 거의 9조. 예? 9조에 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따블이 난 거죠. 거의. 불과 3-4달 만에. 평상시에 움직이지도 않던 게임주가 언제적 게임주예요. 게임주 맨날 못 움직였단 말이에요. 결국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터진 거란 말이에요. 제가 해석할 때는. 근데 이것이 추세의 전환이냐 아니냐는 예단하기는 어렵죠. 어찌됐건 저는 차익 실현 욕구다. 엄청난 악재는 아니다. 조삼모사 아니겠느냐. 뭐 그러고 있는데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그 다음날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어떤 현상이 나요? 이게 어마어마한 그 조정이었고 그 다음날 여러분들이 보실 때 갭이 보이셔야 돼요. 종가가 여기였잖아요. 종가가. 예? 종가가 여기였는데 시가가 어디입니까? 여기로 출발합니다. 갭이 나와요 안 나와요? 몸통과 몸통의 갭이 있어요 없어요? 갭이 있죠. 갭하락입니다. 갭하락이라고 얘기하지 이걸 뭐 갭상승이라고 얘기할까 봐. 갭하락 나왔잖아요. 나오면은 캔들의 모양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요렇게 형성이 되죠. 요렇게. 응?
위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에는 없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없다. 위에는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위에는 아직 생성이 안 된 거야. 왜? 시초가가 35만 원 밑에서 형성이 되고 그러고 나서 밑에 음봉으로 끌려 내려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까지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파란색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하다못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 뭐 정의원님들도 오늘 접속해 계시는데 교육이라는 게 진짜 뭐 날마다 새록새록해 들을 때마다 그죠? 이거 다 지워버렸네. 어찌됐건 이 갭에 대한 교육을 불과 며칠 전에 받았는데 그 갭에 대한 목표 주가 다 왔고 장악형 뜨고 하락 장악형. 그러니까 어찌됐건 다 정리를 했어요. 상승갭도 다 메꿔버리고. 그랬더니 정리한 쪽의 기준에서는 여기가 시초가니까 가벼운 마음에 편입도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갖고 계신 분들은 힘들잖아요. 그러면 편입의 고민,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않는다. 거기에 대한 고민. 그럼 어떻게 해서 이거를 잡을 수 있느냐. 결과론 쪽은 빨간색의 흐름이라고 잡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려 떨어져 내려온 요 음봉의 크기. 요 음봉의 크기가 작지 않습니다. 작지 않아요. 엄청나게 큰 음봉입니다. 요 앞전에 형성되던 캔들, 요런 캔들보다 변동성이 더 큰 음봉이에요. 자, 요걸 아예 HTS에서 보여드릴게요. 그게 더 여러분들한테 교육이 빠를 것 같아요. HTS에서 N소프트 보겠습니다. 저 당시 2017년도 기준인 것 같고요. 여기죠. 요때의 기준입니다. 요때의 기준이고 갭이 나온 저 시점까지 볼게요. 그냥 요때의 기준이고 요렇게 여기서 보시죠.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우리가 정의원님들이 배우셨기 때문에 다 아는 목표 주가예요. 요 정도면은 다 설정이 되죠. 34만원 바로 밑에서 26만원까지. 그러면 한 8만원 조금 안 되는 가격이니까 26만원에서 8만원 조금 안 되면은 34만원에서 8만원 조금 안 되면 32만원이 채 안 되는 가격. 뭐 그 정도. 예? 그 정도 범위에서 우리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다 가져갈 수 있다. 여기서 발생된 목표 주가도 마찬가지죠. 예? 여기서 발생된 목표 주가도 이렇게 해서 다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장악형 떨어지고 갭이 메꿔지는데 가져간다. 안 가져가요. 그럼 우리는 누구보다 편해요. 펀드멘탈도 제대로 분석을 못하면서 펀드멘탈 운운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편합니다. 편하게. 수급도 완전히 꼬꾸라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편해요. 그 상태에서 다시 당겨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기준점이 돼버립니다. 일단은 이 위가 없다라고 그림을 그리고 밑에서부터 다시 또 설명을 할게요. 이 위가 없다. 흰색이다. 예? 요 위가. 그러면 시초가가 형성된 이후에 여러분들 화면은 이 정도는 보이시죠? 아무리 노안이시더라도 저 정도 보일 것 같아요. 저거는 이렇게 해서 시초가가 여기였죠. 이렇게 시초가 대비해서 꼬리 부분 요 밑에 여기까지가 전부 뭐예요? 음봉입니다. 음봉이에요. 그럼 음봉인데 이 음봉의 크기가 이러한 캔들 크기보다 크죠. 변동성이 작은데 요만한 변동성에서 나오는 뭐 망치형을 우리가 망치로 본다. 그거는 무리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음봉이 크단 말이에요. 이 큰 상태에서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절반의 꼬리를 달리면 어떻게 돼요? 시초가가 여기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쭉 내려갔었는데 어떻게 돼요? 꼬리 달고 돌리죠. 이런 모양새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시초가 대비해서 여러분들 종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쭉 밀렸어. 그럼 이런 음봉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음봉이 떨어졌는데 막 밑에서 사올렸어. 그럼 꼬리가 달리면서 이렇게 된다고. 응? 그러면 요 꼬리가 달리고 이렇게 되면 망청이면 뭐예요? 바닥 망청 매수죠. 요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요 가격에. 여기 요 가격에. 요리 요 가격.
조금 이따 요 가격이 얼마인지를 한번 계산을 같이 해보자고요. 그러고 나서 시초가까지 돌렸어요. 여기까지 돌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이렇게 되겠죠. 생긴 모양이. 시초가까지 돌리면. 그러고 나서 시초가보다 들어 올려요, 안 들어 올려요? 들어 올렸죠. 그러면 이 시초가 위로 올라가면 뭐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배웠잖아, 우리가. 양봉이죠. 예? 시초가 위로 올라가면 양봉이죠. 색깔 바꿔야지, 이제. 시초가 위로 올라가면 양봉. 응? 쭉 올라가다가 여기까지도 올라왔었는데 다시 되밀린다. 그러면 꼬리 이렇게. 자,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돼, 이것도.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들여다보겠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3.88%. 예? 마이너스 3.388이 작지 않아요. 시가총액이 이렇게 밀려 떨어졌어도 7조짜리인데 7조짜리가 4% 가까이 빠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7.06까지. 그럼 추가적으로 3% 이상 빠진 거죠. 예? 3%짜리 캔들들이 없단 말이에요. 어지간해서는. 그 3%짜리 캔들의 절반. 예? 꼬리의 절반을 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꼬리의 절반을 달면. 여기에서부터 편입의 기준이 잡힌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파란색 망치에서부터. 그럼 요게 대략 34만 2,500원? 그냥 편하게 34만 원이라고 잡을게요. 34만 원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꼬리가 달린 겁니다. 그럼 우리 기준에서는 편입 가격 대비 꼬리가 3분의 1 달리면 절반 이상 차익 실현, 절반 달리면 전량 차익 실현인데 일단은 요 정도 달리는 꼬리라면은 사실상은 전량 차익 실현할 수도 있어요. 분봉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지고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들께 지금 갭 교육을 하는데 갭 하락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갭 하락이 나오고 캔들까지 같이 겸한다면요. 음봉으로 쭉 밀려 떨어지던 것이 돌려진다. 근데 악재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무슨 조삼모사도 아니고 성인물과 청소년물 중에서 성인물이 인가가 먼저 됐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엄청난 하락이 나왔다? 그것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터진 거다. 거기에 공모의 도가 진입할 수 있었던 빌미가 됐다. 결론은 그 다음날도 윤정도 해석이 틀려서 음봉으로 시초가부터 음봉으로 밀렸어요. 근데 근데 거래량 수반돼 있어. 미칠 건 없죠. 예? 들어갔다가 저점을 이탈시키면 빠져나오면 돼요. 이건 소형주가 아니라서 대형주라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환급성이 있어요. 시가총액이 이때 33만 5천 원까지 밀렸더라도 6조 6천억. 이 종목이 2190만 주짜리거든요. 볼까요? 2190만 주. 그죠? 그렇게 큰 종목, 시가총액 큰 종목이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결론은 그 다음날 또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무지하게 먹은 거예요.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만약에 여기서 보유 관점으로 갔다고 쳐요. 유지, 절반 차익 실현하고 절반은 유지했다. 우리는 여기서 편입했지만 뭐 캔들 몸통의 기준에서 3분의 1이기 때문에 절반만 정리했다. 그럼 그 다음날은 갭 상승 이후에 잠깐 들어올리더니 음봉이에요. 그럼 이런 애들을 매집이 됐다고 막 삽니까? 이게 죽는 행위죠. 자살 행위죠. 왜? 수급이 안 좋아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빠져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갭 상승 이후에 이거 뭐 3분의 1 지점을 봐야지, 양봉에, 전일 양봉에 뭐 절반을 봐야지. 그건 뭐냐면 강세를 띄다가 눌릴 때. 예를 들면 여기에 뭐 3분의 1을 본다든가, 여기에 절반을 본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하락하고 있는 데다가 거기 양봉 하나 놨다고 그 절반을 본다? 그건 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달 팔죠. 그러면 갭 하락이 나오고 갭이 나와서 편입해서 갭 상승이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뻗어 올라가지 못하니까 차익 실현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또 나옵니다. 떨어지는 갭 하락에서 음봉 떨어지다 돌려서 캔들로서 잡아 들어갔다고 치는데 요날 갭상 그 다음날 요날 종가가 여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갭 상승이 나와요. 아래 꼬리가 없어. 그럼 따라 붙어야 됩니까? 안 따라 붙어야 됩니까? 이날 말고 요 다음날, 요 날이 6월 22일인데 6월 23일 날 갭 상승이 나와요. 근데 아래 꼬리가 없어 거의. 뭐 있어도 이런 식이야. 그러면 따라 붙어야 돼 말아야 돼요. 따라 붙는다 45번. 모르겠다 1번. 따라 붙는다 45번. 모르겠다 1번. 여러분들 수준을 알아야 어떤 식으로 교육을 계속 진행할지를 가늠을 하고 대처를 해드리죠. 네? 지금 요 상태예요. 내일
오늘 이게 금요일이라고 쳐요. 그럼 월요일 날 갭상승이 나왔어요. 갭상승이 갭상승이 어디로 나올까라는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갭상승이 나오면은 따라 붙어야 된다. 45번. 갭상승이 나오고 꼬리가 없는데 따라 붙어야 된다. 45번. 아니다. 모르겠다. 1번. 출석 검사도 할 겸. 이쪽은 왜 아예 채팅을 안 눌러? 캐치스탁은 인원이 꽤 들어와 계시는데, 어떻게 알고 들어와 계시는지 막 들어와 계시는데 왜 안 누르시는 거야? 갑자기 기습적으로 물어봐서 그런 거야? 어우, 카카오 TV 라이브 방송도 은근히 많이 보시네. 고지도 안 해놨는데도 뭐 이렇게 많이 보셔? 은근히. 예? 저 한 10분이나 계실 줄 알았더니 38분이나 계시고, 이쪽도. 질문에 당황하셨어요? 그럼 출석 검사, 여기 캐치스탁 쪽 출석 검사 한번 합시다. 45번. 출석 검사. 어렵나요? 내용이? 왜냐면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린다고 한 건데. 자, 따라 붙어야 돼요. 뭐냐면 변동성이 일단 나왔잖아요. 거래량이 터지고 변동성이 나왔는데, 무모하게 따라 붙으면 죽습니다. 지금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캔들에서도 잘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음봉인 거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음봉의 개념이 없고요. 또 갭상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갭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은 관심을 가져두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요거 이제 요만큼에서 지워볼게요. 이만큼에서 지워보시면은 이게 떨어져 내려오니까 음봉인 거지, 개장초 상황은 어때요? 이게 음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초가 대비해서 밀렸으니까 음봉인데, 갭상승이 이만큼이나 나온 거예요. 갭상승이. 관심 가졌어야 되죠. 갭상승이 이만큼 나왔는데, 시초가 요 위 아니에요. 이만큼 나왔는데 윗골이 잠깐 달고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음봉이 여기까지. 그리고 음봉으로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결론적으로 갭상승이 나온 거는 이제 추세 반발력이라고 쳤을 때 결론적으로 양봉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캔들을 그냥 쉽게 생각하니까, 음봉 나왔네, 양봉 나왔네. 이게 내 종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종목이라고. 내 종목이라고. 이거요, 종가가 여긴데 이게 갭상승, 갭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갭이 눈으로 안 보이잖아.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배울 때 몸통과 몸통의 사이에 놓여진 것이 갭이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의 사이, 요게 갭이다라고 배웠는데, 결국은 이건 갭이에요, 아니에요? 갭상승이지 이게 갭하락입니까? 여기도 갭이 안 보이죠. 그럼 3.88% 하라고 출발했지. 시초가가 그렇게, 그러니까 양봉, 음봉을 볼 때 시초가가 어딘지 보는 방법,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종목이 아닐 때는 안 보이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해. 그걸 이해를 못하면. 여기도 보면 분명히 갭하락 나온 거죠. 시초가 여기입니다. 여기는 시초가가 여기 갭상승 나왔죠. 종가 대비. 근데 종가가 여기로 끝났는데 갭이 이만큼 났어. 시가총액이 얼마짜리예요? 거의 7조에 달하는 종목이 갭상승이 이만큼 나왔다고. 이게 적은 갭이에요? 어마어마한 갭이에요. 2.87이 적습니까? 평상시 등락폭이, 이런 때 같은 때 평상시 등락폭이 얼마예요? 1.53 마이너스 0.89 2.3%. 근데 여기서 터져 나온 갭이 2.87. 뭔가 재료가 있었겠죠. 그럼 재료가 뭡니까? 야, 그냥 뭐 봤더니 뭐 좋더라. 신규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더라. 게임 성공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갭상승이 나온 거예요. 거래량, 개장초부터 터졌겠죠. 잠깐 눌렸다 빵 치고 뻗어 올라온 거예요. 따라 붙는 거죠. 따라 붙는 자리가 벌써 얘는 소문이 이때부터 난 종목이고, 우리가 알고 봐왔던 종목이고, 그렇다면 이날 딱 깨지고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날 거래량이 수반될지 여부를 보고, 가격 반발력이냐 아니면 뉴스 내용이 있느냐. 뉴스 내용이 있었어. 근데 음봉으로 살짝 떨어지더니 돌려. 그럼 바로 따라 붙죠. 바로 따라 붙고, 그 전날의 음봉의 절반을 일단 들어 올리고 시작했죠. 따라 붙죠. 조금 늦었어. 갈팡질팡 못하다가 늦었어. 그럼 요날 요 고점. 왜? 종가 기준에서의 고점을 보는 거니까. 종가가 어디예요? 얘는 여기고, 종가 얘 어디야? 여기죠. 얘 종가 여기죠. 그럼 최근 거래일에서 거래량 터진 거래일에서 종가가 가장 높은 게 얘예요. 그럼 그 종가를 넘어서는 시점. 그것도 놓쳤어. 그럼 얘의 시가를 넘어서는 시점. 매물이니까. 그 다음에 꼬리 달린 고점. 얘까지 다 따라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붙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밀렸다. 내가 붙으면 하필이면 꼭지야. 그러면 손절만 명확히 지키면 돼요. 그러고 나서 쭉 뻗어 올리는데 고점에 꼬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전량 갖고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절반을 정리합니다. 무조건. 상한가에도 절반 정리합니다. 우량주에도 절반 정리합니다. 수급 안 좋잖아.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띵 봤는데 이걸 갖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면 안 되지. 띵 했는데 잘 보세요. 개파락 나와서 들어갔어요. 갭 잘 생각하세요. 캔들 음봉 양봉 시초가도 개파락이 여기에요. 시초가가 여기 들어가죠. 그러고 나서 전량할 수도 있고 3분의 1이니까 아니면 일부 가져갈 수도 있고 그 다음날 갭 상승 나와서 갭 상승이죠. 어우 땡큐야 했는데 꼬리 살짝 달더니 바로 밀려. 그러니까 얘는 전량 차익 실현. 안 들어가죠. 아예 안 들어가죠. 그 다음날은 갭 상승 나왔어. 엄청난 갭이야. 그리고 중간중간 고점을 다 뛰어넘어. 얘는 무조건 편입이죠. 꼬리 없더라도 절반 차익 실현.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안 보이시면 이 내용의 전략이 아예 안 보이시면 캔들부터 다시 다 배워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갭 상승이 갭이 어디 여기 나왔잖아요. 꼬리가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 없죠. 미련을 둬요 안 둬요? 무조건 정리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그 다음날 시초가 대비해서 2% 밀리면 정리할 거야. 얘는 대형주니까 1% 밀리면 정리할 거야. 왜? 고점도 못 높이는데 정리해야죠. 정리했다 들어올리면 나만 두고 가면 그 욕심 때문에 끝까지 안 되는 거야. 아니 나만 두고 가면은 그때 돼서 따라붙으면 돼. 이런 고점 넘길 때 따라붙든지. 그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서 얘네가 차익 실현 효과 빵 터져서 이렇게 차익 실현했어. 이만큼 했어. 그 수급을 다 돌리지도 않았어. 근데 어찌됐건 운 좋게 게임 오픈했더니 뭐 그럭저럭 뭐 괜찮다더라. 그렇게 해서 갭 상승까지 나왔어요. 4.88. 근데 이 고점을 넘겨야 돼? 지 혼자 잘났어? 전량 차익 실현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갭이 여러분들 눈으로 보였냐는 거예요. 갭이. 그 갭이 시초가가 전일 종가 대비해서 어디로 시작하느냐. 몸통 대 몸통뿐만 아니라 그게 첫 번째. 그게 실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갭이 보였냐고. 두 번째 부분은 뭐예요? 캔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캔들에 있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또 다른 종목에 대해서 캔들을 딱 봤을 때 음봉량 보일 때 시가 종가가 어딘지 눈에 보였어야 돼요. 갭이 나왔네. 와 대박이네. 끝내주네. 이게 보였어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자님 그러니까 문제가 그거야. 가자님 같으신 경우가 이제 다 보이시면은 이제는 하산을 한다니까. 그럼 우린 뭘 먹고 사냐고. 무료 방송을 못해.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N소프트는 재공략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거래량 터지고 죽죠. 그러니까 단기, 중기, 장기 다 마찬가지예요. 테마주들이 이렇게 거래량 터지고 죽으면 그 다음 끝나는 것처럼 얘는 어떻게 돼요? 펀더멘탈을 봐야 되는 애인데 수급이 어때요? 내려오면서 정체 내지는 이때 밀려 떨어지는 물량에 대해서 대사가는 흐름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대사가는 흐름이 나오고 이렇게 돼야 너무 밀렸는데 거래량 없지만 너무 밀렸는데 요 고점 대비 수급이 더 개선돼 있는데 요 고점까지 갈 가능성은 없을까? 관심 갖고 장악형 뜨면 거래량 한번 확인해 보고 거래량이 밋밋하면 그 다음 흐름 땡겨서 보면 거래량 뭐 이렇게 밋밋한 것도 아니잖아요. 손절 보면 안 내려와? 거래량 또 터져줘? 그럼 또 수익이야. 수급까지 뒷받침돼요. 다시 볼까요? 뭐 이거를 교육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얘에 대한 스토리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윤정두가 전략을 잡아드릴 때 여러분들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략이 뭡니까? 갭 상승에 대한 목표 주가 중간중간에 이제 중간 갭이 있어서 또 달라지지만 이 목표 주가 설정을 도달했기 때문에 수급이 꼬여 있는 과정에서는 차익 실현을 한다. 그죠? 수급 꼬여 있어요. 대형주고 수급은 세력은 외국 기관입니다. 그 앞전의 수급은 더 당겨서 보면 계속 좋았죠. 그러니까 윤정도는 계속 좋으니까 계속 갖고 가. 근데 수급이 꼬이는데 오버슈팅이 나와. 그럼 땡큐하고 우린 차익 실현해. 그 다음에 진짜 고맙게도 잘 먹었어요. 뭘로? 여기서 단기 공략으로. 끝내주게 먹었어. 거래량이 터져서.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량이 저거. 그 거래량이 터져서 잘 먹었는데 잘 빠져나왔죠. 빠져나온 것도. 단기로 들어왔으니까. 그랬는데 수급이 어때요? 분명하게 수급이 꼬여 있었던 수급이잖아요. 근데 그 수급이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반등을 기대본다. 이런 때는 안 들어가 사실상. 여기서 먹었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주워 먹을 거 있다고. 예? 아 솔직히 여기서 안 들어가요. 뭘 주워 먹을 거 있다고 들어가. 그 다음 범위 보시면 어차피 거래량 없이 죽습니다. 예? 그죠?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이럴 때 뭐 장악형으로 인정을 하든 그럼 따라붙는 거죠. 그리고 하루쯤 뭐 거래량이 터져서 한번 고민을 하든 근데 그 다음에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그 다음에 거래량 없잖아. 그러면 지켜보고 있다가 결국은 수급이 개선돼 들어와 있을 때 또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와서 이 고점을 형성할 때보다 수급이 더 개선돼 있을 때 저거 뛰어넘겠는데 그러면서 뭐 이런 때 일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이럴 때 요걸 망치형으로 봐줄 거냐. 응? 그리고 거래량 일부 수반될 때 이럴 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얘를 잡아드린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는 얘를 지금도 맛있게 얌얌 잘했죠. 추가적인 수급이 계속 들어와. 어? 올해 여기서도 무지하게 먹었죠. 정의원님들은 여기서도 무지하게 먹었어요. 무지하게. 어? 장악화 기념 뜬 날 거래량 제한적이지만 들어갑시다 라고 해서 장악형 뜬 날 들어갔다 그 다음날 바로 그냥 시초가 대비해서 위로 그냥 컨퍼런스 콜이 있던 날이거든요. 9% 수익 내고 잘 먹고 나왔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상승 태화 기념. 자, 셀트리온 제약 보겠습니다. 갭에 대해서. 요거 어떨까요?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매물이니까 요거 어떨까요? 말씀을 드렸지만은 얘는 일단 갭에 대한 만약에 목표 주가를 설정한다면 뭐 다 도달해서 넘어간 거고 이 고점을 뚫고 대량 거래량이 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주봉으로 놓고 보시면서 장악형이네 라고 하면서 다음 주에 갭 상승이 일부 나오고 이러한 고점을 넘기게 되면 갭 상승 나오면 거래량 터지니까 넘길 수 있죠. 그럼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보수적으로 잡을 때는 요 정도, 공격적으로 잡을 때는 그 이상.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예요. 이쪽 부분들이 내일 한 번 더 해야 될 거예요. 전체 테마주의 관점에서는 얘가 지금 거래량이 이때만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지만은 장악형 뜨고 갭 상승에 장악 확인형 뜨고 진행이 된다면 뭐 예를 들어 10만 원까지 볼 수 있다. 그게 이제 이 친구에 대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갭 상승이 나오면 돌파갭이 되죠. 완벽한. 갭 상승이 이만큼 나오는데 거래량이 빵 쳐주면서 움직임이 나와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서 주간 단위에서 이 부분을 넘기기 시작한다면 그렇다면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내일 이제 만약에 요 정도 갭이 됐어요. 만약에 요 정도 갭이 되고 양봉으로 쭉 뻗어갔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목표 주가 여기까지 10만 원이 아니라 9만 원대가 되겠네요. 그죠? 9만 원대. 그 다음 범위에 갭 상승 나오면 어마어마해지죠. 다만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앞부분에 이러한 그 기준점은 배제하고 놓고 보자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앞부분 저게 없고 예를 들면은 요거만 있어요. 제약이든 헬스케어든 요렇게만 있어 거래량이. 그러면 뭐 수급도 무시해버리고 얘는 수급의 종목이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결론은 거래량만 터져주면 요런 흐름일 때 거래량만 터져주면 쭉 뻗어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얘를 너무 많이 알죠. 앞전에 거래량이 더 실려 있었다는 거. 그리고 블록될 물량, 테마색의 블록될 물량, 오버행 이슈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염두에 두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갭에 대한 기준을 놓고 설정을 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갭 부분이 발생이 되고 거래량이 터지고 주요한 구간을 넘기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그것은 상당한 추세 강화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제일 큰 거는 실전에서는 저 종목처럼 우리 뭐였어요? N소프트처럼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진칼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첫 번째로 N소프트처럼 갭이 안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셀트리온 삼형제처럼 갭이 있고 눈에 보이면서의 흐름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한진칼의 경우에는 이게 좀 복잡해졌죠. 이제 재료 내용이 있어서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요 범위에서의 1차 갭에 대한 목표, 갭이 나왔을 때 요 날의 기준이 되겠죠.
요 날이 항공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강했던 날입니다. 근데 지금 뭐 한진칼은 M&A 이슈 때문이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목표 주가를 넘겨야 안 넘겨요. 희한하게라도 넘깁니다. 예?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기준이 되고 여기서부터의 흐름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목표 주가인데 다음 주에 넘길까요? 안 넘길까요? 아주 강하게 못 넘기더라도 붙어버리겠죠, 한 번쯤은. 근데 중요한 거는 대한항공도 오너 리스크 때문에 문제이지 굉장히 그 실적도 개선이 됐고, 또 이번에 유가 관련해서 이제 시장 관심이 높아진 거죠. 원래 이제 있던 내용이고 수급이 굉장히 더 급격히 개선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여기를 넘겨야 돼요, 안 넘겨야 돼요? 수급 논리를 따지면 펀더멘탈은 좋죠. 그럼 두 번째 기술적 분석인데 그럼 수급 논리니까 결론적으로 수급 논리에서 저거 좀 넘겨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한진칼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속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겠느냐인데 수급이 분명히 유입이 된 그러니까 실적, 지주사기 때문에 실적이 저평가가 맞긴 맞아요. 어디나 다 저평가로 놓여집니다. 근데 지금의 흐름에서는 그렇다면은 이러한 고점을 넘기고 들어 올려줄 때 또 주봉상의 흐름에서 한 단계 업이 될 때 그러니까 일봉 주봉으로 벅찰 수 있죠. 근데 이제 주봉으로서는 지난주까지의 흐름이 그렇게 벅차지가 않고요. 월봉으로서도 현재 기준에서는 그렇게까지 벅차지는 않습니다. 이슈가 실적, 뭐 지주사라 실적을 논하긴 그렇고 수급 거기에 M&A까지. 결론적으로 주간 단위의 이제 주봉상으로 이쪽도 갭이 나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목표 주가 설정을 또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갭 부분은 아까 이제 보신 대형주들 그리고 소형주들의 경우에도 상당히 중요한 그 기준으로 놓고 보신 게 맞아요. 그래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한번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갭이 나왔을 때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종목은 매집이 됐으면 그 매집 평균 단가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물량이 빠져나가야 될 흐름, 그 물량이 빠져나가려면 얼마까지 들어 올려야 되겠다는 평균 기준, 그게 이제 우리 정의원님들 마지막 강좌에 들어갈 거예요. 보조지표 끝나고 나서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 들어 올려야 빠져나올 때 수익이 될 수 있다. 만약에 내가 10,000원에 매집을 했는데 11,000원부터 두들겨 패면은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다고. 그게 이제 물량이 뭐 적은 퍼센테이지면 상관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대형주 기준에 10,000원에 뭐 10%를 매집했다. 그럼 대형주 기준에서 그 정도 매수하면요. 대략 그 매집 평균 단가의 50% 이상, 거의 뭐 100%까지 끌어올려놔야 차익 실현을 해도 수익이 남죠. 안 그러면은 손절이에요. 마찬가지로 갭을 들어 올린다는 거는 돌파 갭이나 급증 갭 같은 경우에 앞전 매물을 다 소화하고 진행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 매집 강도에 대한 또 가파르게 들어 올리는 거에 대한 추가적인 힘이 바닥에서부터 주요한 가장 최근의 바닥에서부터 형성되어 있는 범위를 들어 올려야 차익 실현할 수 있다. 그게 높지가 않아요, 사실은.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8만원에서 10만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8만원에서 1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얼마? 25%죠? 25% 맞죠? 그죠? 그러면은 10만원에서 25%면은 12만 5천원이 돼야 되는데 그 범위까지 형성을 안 시킵니다. 똑같이 8만원에서 10만원이었다면은 10만원에서 12만원까지. 그러니까 5%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수적으로는 그런 식의 이제 목표 주가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현대 미포조선이 됐든 또 소형주들, 소형주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극소형주는 좀 사실상 그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다소 애매모호하긴 합니다만 뭐 적당한 그 흐름 속에서 또 테마나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군에서는 예를 들면 토니몰이다.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겠죠. 중국 테마가 추가적으로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쪽도 거래량이 실려준다면. 그래서 원래는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이 정도 범위에 목표 주가 도달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좀 더 뭐 공격적이라면은 거래량만 수반되어 주고 움직임이 좀 더 나온다면 다시 거래량만 수반되면요.
그리고 이제 뭐 분위기 자체 중국 쪽으로 잡혀 있다면 이 정도로. 그래서 월요일 날 만약에 토니모리의 경우도 예를 드는 거예요. 갭상승이 살짝 나와주고 꼬리를 감싸는 흐름으로 연출이 되는데 거래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거래가 터진다. 그럼 제가 볼 땐 13,000원대 넘기죠. 거래만 터지면 무조건적으로 흐름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가 터지려면 그래서 갭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갭 상승이 나와야 거래가 터지는 거지. 여기서도 이렇게 보시면 꼬리 빼버리면은 요 정도 범위. 주봉으로. 만약에 갭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만약에 갭에 대해서 이제 목표 주가를 우리가 여기서부터 잡으니까 갭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고 요 정도 범위라면 14,000원대 정도. 자, 그렇게 해서 갭에 대한 그 내용도 조금 더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생각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요 PPT 자료하고 동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NC소프트는 뭐 일봉으로도 설명을 드리고 주봉으로도 그 당시에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일봉으로 또 주봉으로 그렇게 돼 있고 수급, 그 다음에 월봉 기준에서의 수급 어느 지점을 넘겨야 된다. 그리고 갭의 공간을 음봉으로 메우려면은 어떻게 돼야 된다. 결국은 음봉이 아닌 그 선으로 돌리고 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단순하게 갭이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윤정도 그거 갖다가 쓰는 친구들도 많아요. 다 갖다 쓰라고 했고 저희 쪽 연구원 출신 지금 활동하는 사람이 와우에도 4명 있어요. 저보다 연세가 있든 저보다 어리든 4명의 전문가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와우 이외의 공간에서는 무지하게 많죠. MTN에 나오는 친구들, 뭐 2대1에 나오는 친구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 제 거랑 비슷한 건 다 저희 연구원 출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친구들이 교육받고 제대로 받고 나가면 좋은데 그냥 마케팅하는 것만 배워갖고 나가가지고 또 인맥만 쌓고 나가가지고 참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NC소프트도 조금 전에는 갭만 설명드렸지만은 이러한 내용들을 그 당시 기준에 다 이렇게 설명해서 올려드린 거예요. 뭐 월봉으로도 다 보이는 그 갭의 흐름이었고요. 결론은 일봉 추가 설명,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주봉.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이런 거 중요해요. 아일랜드 갭의 그 흐름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 여기서 아일랜드 갭이 뜹니다. 주봉상으로. 2016년 5월 달에. 그렇게 해서 저때 가격이 25,650원이었어요. 예? 그럼 최바닥에서는 잡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일랜드 갭이 뜨고 나서 실질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니까 뜨는 거죠. 하이닉스에 저 당시 2조 원의 매수가 들어옵니다. 5월 18일 이후에 12월 달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의 흐름에서 계속해서 이제 갭에 대한 지지 여부 확인해 드리고 목표 주가 대형주에 다 돼요. 소형주만 되는 게 아니고 대형주에서. 그렇게 해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중기 목표 주가는 얼마? 83,000원. 이거 보시면 얼마? 83,000원 잡아드잖아요. 그죠?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목표 주가 범위가 29,000원이고 83,000원 와요 안 와요? 다 오죠. 다 와요. 결론적으로 시가총액 2위인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이런 쪽.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갭을 조금만 더 제대로 배우시고 요 아일랜드 갭 이런 거 2017년 6월달 이럴 때 잡아드린 교육 자료입니다. 이게 V자형의 반등이 1차적으로 한번 왔고 그 다음 추가적인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가야 되고 LG화학 마찬가지로 아일랜드 갭이 어느 정도 무섭냐면은 LG화학의 주식수도 한 7,800만 주 정도 합니다. LG화학도. 근데 그러한 LG화학이 저러한 단기간에 엄청난 시세가 나올 수 있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실적 개선 폭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여기가 16만 3천원이었으면 얘가 이제 한 7천만 정도 되거든요. 7천만 주 될 거예요. 7천만 주 좀 넘습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7일은 7, 6, 7, 42, 11조 정도 되는 거죠. 11조짜리 종목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만에 77% 올랐다? 11조짜리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 아일랜드 갭 발생되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갭, 돌파 갭이죠. 돌파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보수적으로 잡을 때는 여기까지. 그죠? 그리고 좀 더 높게 잡겠다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범위를 넘기는 흐름이라면 그 다음 범위에 여러분들이 주요한 구간으로 설정하는
그런 범위로. 현대미포조선 가지고도 2017년도에 무지하게 수익 많이 냈죠.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이렇게 갭이 자주 나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또 여기 어떻게 돼요? 추가적으로 갭 나와요, 안 나와요? 이런 범위에서 추가적인 목표주가 또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결론적으로 이렇게 강한 종목, 오늘 저녁에 이제 주무시기 전에 와 모든 종목이 다 보니까 그러네. 다 갭이 나오네. 에? 갭 상승 나오고 여기 거래량 안 실어놨지만은 거래량이 다 터지네. 예. 그죠? 전부 다 나와요. 다. 신라젠 이게 얼마야? 2017년 6월 16일 날 신라젠 이게 얼마예요? 이게 교육자료 했다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새로 만든 게 아니라 다 예전 자료예요. 예전 자료. 요즘 거면 요즘 종목 다 넣어놨겠죠. 다 옛날 거예요. 지금. 다 옛날에 이러한 부분에 다 갭을 다 설명드리면서 갭에 대한 목표주가 와요, 안 와요? 넘긴다고. 계속 넘긴다고. 넘기는데 소멸 갭으로 되느냐, 이것이 계속 확대되느냐, 그 차이인 거죠. 응? 마찬가지예요, 지금. 응? 신라젠. 그 이후에 갭을 메꾸고 내려오는데 개파락이 나오는데 이걸 들어가야 안 들어가? 안 들어갑니다. 죽어도 안 들어갑니다. 꼭 가져가시려면 주봉으로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렸고, 분봉 다 보여드리고, 분봉 보여드리면서 개파락에 대한 지지 여부, 캔들에서의 편입 구간 범위, 주봉에서 일봉상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으니 꼭 들어가려면 주봉에서 변형 샛별형 배우십시오. 변형 샛별형 기준의 흐름에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 소형주 A마이나 이런 종목도 동시효과의 돌파하게 딱 발생되고 상한가 거래량 빵 터지고, 그전엔 들어가야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니까. 하리몰딩스 갭, 오스텐 갭, 대성산업 갭. 저것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예?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여기서 들어가서 상한가야. 그 다음날 갭 상승에 꼬리 달았어요.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이지 누가 바보도 아니고 여기까지 갖고 갑니까? 그러니까 교육용의 기준점, 꼬리 달고 뭐 음봉 떨어지면 뭐 어떻게 이게 아니라 사실은 꼬리 달자마자 차익 실현. 서울제약. 이 당시에 그 당시에 7월 초, 6월 말 중순 이럴 때 전부 볼 수 있었던 종목군들이에요. 자, 다시 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셀트리온을 봤기 때문에 셀트리온 다시 보면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다시 시각적으로 확인하셔도 갭이 무지하게 많아요. 갭이 많고 갭에 대한 거래량이 터지고 흐름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 범위에서 이 종목군들을 추가적으로 다시 잡을 수 있느냐에 대한 개념은, 예? 무조건적으로 월요일부터 그렇게 하세요. 갭이 나오느냐, 갭이 나오느냐, 갭이 나오느냐, 갭이 나오느냐, 갭이 나오느냐, 끝까지 다 당겨서 볼까요? 멀리 있으니까 잘 안 보이시죠? 갭이 있죠, 전부. 그럼 거래량이 어때요? 갭이 있으면서 돌파갭, 특히 급진갭이 나오니까 빵빵빵 거래량. 두 번째, 빵빵빵 거래량. 예? 세 번째, 거래량 빵빵빵 거래량 갭. 빵빵빵 거래량 갭. 예? 아니 후행성이 아니라 여러분들 실전에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밑으로 내려올 동안에 보시자고. 여기서 상승갭이 얼마나 있어? 상승갭 나오면서 거래량 터진 거 있어요 지금? 이때 한번 실적 나오면서 실적 발표는 날 양봉 하나 나와서 장악형, 그래서 따라 들어가는 거고. 있냐고요 지금? 없죠. 요때 잠깐 뭐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정도가 자꾸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어때요? 우리 들어가 있어 지금. 우리 들어가 있다고. 거래량 돼야 안 돼? 안 돼요. 죽는 거라고. 다만 단타를 치기 위한 또 단기 추세 수급을, 단기 추세 수급이 아니라 단기 추세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지, 저거를 이때처럼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 현대건설 기준에서처럼의 흐름, 경협주처럼 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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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량 다 수반돼 있단 말이에요. 올라갈 때마다. 나머지는 쳐다도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니 이때 거래량 수반되면서 양봉 튀어나온 거 봤어요?
예? 거래량 수반되면서 양봉 튀어는 거 못 봤죠, 한 번도. 여기서는 어때요? 그냥 겨우겨우 억지로 끌려가는 겁니다. 겨우겨우. 이게 15년 만에 현대건설 거래량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는 뭘로 들어갔어요? 그나마 이격도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격도도 재밌어요. 이격도 바닥이기 때문에 돌려질 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낼 때 그나마도 빰빰빰 하는 거예요. 그나마도 요런 거래량에서. 응? 근데 요 거래량이고 나중에 이제 이 갭이 메꿔지면서 갭 메꿔질 때 전량 정리였죠. 우리는 싹 정리해요. 경협주는 갭 메꾸는 순간 현대로템이나 얘나. 그럼 얘를 다시 당겨서 놓고 보시면 어때요? 우리가 줄 거놓은 게 예? 우리가 줄 거놓은 거하고 저 거래량하고 보세요. 앞전 거래량하고 우리가 줄 거놓은 거 조금 거래량이 코딱지만큼 실렸네 해서 먹고 수익 내고 행복해 할 때 그 거래량이 이때처럼 안 되죠. 15년 만에 터진 거래량만큼 안 되죠. 그러니까 고점을 못 넘기고 무너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당연하게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지만 안 들어가고 무조건 안 돼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 있지만 이 거래량에 욕심을 내지 말자니까요. 그냥 요 정도 수익 나면은 땡큐하고 나오는 거야. 이번에도 어설프게 올라가다가 거래량 줄고 두들겨 맞으면 무조건 나와야지. 아이고 셀트리온이 뭐가 좋고 대도 않는 소리 현혹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게시판에도 단톡방에도 제약바이오하고 건설주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싫어하지 말고 좀 잘 봐주세요 하셨는데 제가 봐준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안 봐준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푸른기술같이 소형주 같은 경우도 그냥 정해져 있어요. 빰빰빰 하고 정해져 있다고. 뭐가? 빰빰빰 하고 거래량이야. 갭 상승 나오고. 갭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리고 거래량 터지죠. 그 다음에 죽을 때는 양봉이나 거래량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도망 나오는 거야. 이럴 때 단타 한번 나오는 거 무조건 도망 나와야 돼. 지금 도망 안 나오잖아. 그죠? 거래량 터지고 빰빰빰 할 때만 들어가라고. 빰빰빰 할 때. 그 다음에 거래량 없잖아요. 예? 거래량 터지고 양봉 없죠. 안 들어가는 거야. 내가 이거 갖고 있어. 나 엄청 물렸어. 언젠가는 한번 거래량 터지고 가겠지. 그래 죽는 거예요.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럴 땐 다 빠져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어때 지금도 여차하면 도망 나와야 된다니까. 빰빰빰 하는 거래량 자체가 없어요. 얘를 하느니 이제 중국주 하겠다 해갖고 중국주로 단타 세력들도 일부 가 있단 말이야. 근데 빰빰빰 했는데 빰빰빰도 없는데 뭘 자꾸 얘를 이뻐해주고 뭐를 해줘요. 다시 정리합니다. 갭이 터지면 아무 데서 터진 갭이 아니라 제대로 된 돌파계 급진갭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수반되죠. 거래량이 수반되면 갭이 터진다? 그게 아니라 갭이 터졌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걔는 단기 시세가 나온다는 거야. 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을 때는 양봉에 갭 터지는 거 있어요? 없죠. 근데 떨어지는 칼날에 어저께 매집된 거니까 얘 사십시오. 그건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지. 그런 설명 듣고 종목 매수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대형주는 그나마 펀더멘탈이 있고 과도한 조정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얘는 과도해요? 시가총액 300억짜리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시가총액 300억짜리를 지금도 1500억이야. 근데 얘가 뭘 조정을 받고 얘가 뭐 실적 대비 과도한 게 있어. PER 실적이 얼마나 나오는데 얘가 1500억짜리 회사에 영업이익 8억 나오고 순이익 9억 나오는 회사를 이게 대장주입니다 하고 악을 쓰고 여러분들한테 사라 그러면은 그거는 기본적 분석도 모르는 거고 기술적 분석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거래량의 이 밋밋한 상황이 얘를 사라 그러면 말이 되는 거예요. 언젠간 터진다고? 터지면 들어가란 말이야. 터지면. 뉴프라이드 같은 종목들 모르시는 분들 모르시겠지만은 보시면 이래요. 중국 관련 테마주 아주 난리가 났을 때 허벌나게 올려놨죠. 예? 지금은 지금 거래는 뭐 더 터진다고 하더라도 예? 몇 년을 고생하는 거야 이게. 몇 년을 고생을 떠나서 바로 죽는단 말이야. 바로. 자, 끝났습니다. 이제 마무리. 갭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들어보니까 끝내주네. 신기하네. 에? 소형주든 대형주든 갭만 나오면 막 날라다니네. 갭만 나오면 들어가시면 돼요.
갭이 나오는 조건은 거래량이 터집니다. 갭이 나오고 거래량이 터져야. 떨어져 내려갈 때 특히 테마주들 미련 갖지 마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응답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교육에 관한 것만, 지금 해드린 교육에 관한 것만, 질의응답 있으시면 5분 정도, 내 종목이 갭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좀 봐주실래요? 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5분 정도 딱 받고 그러나서 끝낼 건데, 그 전에 좀 내용 알아들을만 하다 45번, 이런 거 자주 해주면 좋겠다 45번. 요즘엔 교육을 잘 안 하고 시황하고 종목만 해드렸는데, 예? 이런 거 좀 자주 해주면 좋겠다. 녹화 방송 좀 올려줘라. 이거 녹화 방송 또 보고 싶다. 오늘 한 거 요 자료 좀 주면 안 되냐. 녹화 방송 보면서 요 종목도 봐야 될 거 아니냐. 요것도 자료도 빨리 내놔라. 45번. 기습 게릴라식 방송이라서 뭐 인원이 많이 안 들어오신 건 알겠는데, 그래도 들어오신 인원의 50%는 45번을 누르셔야 될 거 아니에요. 50%는. 잘해주세요. 드리면 되지. 이거 다 드릴게요. 이게 벌써 작년 7월에 만든 자료니까 이게 다 드리고, 동영상 지금 찍고 있는 거 동영상 다 드리고 그럼 되지 뭐. 자주 해드릴게요. 아이고, 예. 그리고 뭐야, 요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 위에 보면 하트가 419개예요. 이거 창피해서 어떻게 해. 들어와 계신 분들이 1168분이고 또 기존에 계시다 나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419개 뭡니까? 그죠? 한 1000개는 돼 있어야지. 저 하트를 누르는 방법을 몰라. 카톡이 끊어졌어요?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는 못 알아들었어. 그리고 저기가 있어. 캐치스탁이 12시 넘으면 또 오류 나가지고 무료 방송 재접속이 안 돼. 그죠?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어차피 내일 또 야간 무방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요 정도,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녹화 방송 올려드릴 테니까,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2번, 3번 보시면서 차분하게 보십시오. 지금 컨디션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아주 유익하게, 재미나게 방송 못 해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요거를, 아니고 깜짝 놀랐어. 방송이 끊긴 줄 알고. 예. 방송 종료. 카카오TV 방송은 종료했습니다.